예, 10시 11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시 시장 흐름 읽고 또 시황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는요. 그러게요. FOMC가 끝나자마자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10월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가늠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계속 오르는 부담이 있고 또 금리도 오를 거란 얘기가 있으면서 미국 통화정책 긴축 영향이 계속 시장을 누릅니다. 추가적인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지난 주말 동안 나왔던 얘기들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 들었던 것은 카시카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가 꺾일 줄 알았으나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위원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래서 우리는 고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기 채권 금리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배팅 값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단기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갔을 것이고 그리고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단기 금리가 떨어졌을 텐데 지금 보시면 오히려 단기 금리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FOMC 이후에 10년물, 2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 금리가 한번 흔들리면서 시장의 하락을 불러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언제 금리를 낮추게 될 것이고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좀 더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화를 좀 기다려야 되는 흐름들이고요.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닌 상황에서 미국의 또 연방정부 예산안을 놓고 셧다운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 영향하고요. 또 지난주 FOMC라고 일본 BOJ도 큰 부담은 없이 끝났는데 이번 주에 셧다운 얘기 또 추가적인 주목해야 될 이벤트 알려주세요. 일단 지난 주말 기준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말 그대로 연준의 걱정의 벽은 무엇이냐? 라는 기사가 하나 떴었는데요.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 혹은 미국의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셧다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의사결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자동차 노조의 파업입니다. 자동차 노조 파업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더 확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는 내일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 현장을 찾아서 파업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좀 퍼포먼스를 보이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은 지금 학자금 대출이 그동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3년 정도 유예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재개가 되면은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하반기 이슈도 이제 좀 걱정의 벽이다라는 지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지표가 좀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신용카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혹은 지금 저축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인가? 아니면은 이게 인플레도 같이 꺾여 내려가주는 이게 소프트 랜딩에 가능한 시나리오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산안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기업 실적도 우리는 보통 결산기가 12월 말인데 네. 미국은 기업들도 좀 제각각이고 네. 연방정부 예산도 9월까지가 한 회기고 10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려가 있을 거는 좀 알고 있어서 이런 그 셧다운을 둘러싼 우려라든지 또 조만간 나올 미국 은행들의 실적 이런 거 보면 아마 11월에도 금리 못 올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근거가 되기도 또 합니다. 국내 얘기를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이렇게 썩 좋은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데요. 수출 지표 정도 기대하고 있는 거고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여전히 물밑에서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일부 건설사들이 또 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 PF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금융권의 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증시 영향은요? 일단은 지난 주말이었죠.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A건설사가 지금 금융당국에 헬프를 좀 요청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주말 사이에 블룸버그에서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금리의 함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2년 전, 3년 전에 빌렸던 돈을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리고는 특히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좀 누적되어 왔었고 실제로 은행권에다가 계속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두라라는 이런 좀 이슈도 이제 이미 알려진 바로 우리가 좀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는 분들이 좀 오랫동안 계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건설사에서 이런 금융당국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점이 주말 사이에 좀 부각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터트릴 거냐? 이거는 터트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돈을 풀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부동산 PF 대출 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건설업이 붕괴가 된다. 그리고는 금융권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풀었던 돈을 대한민국이 모두 다 독박을 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시대에 어디 하나 터트리지 않고 조금의 약간 부러짐을 감수하면서 버텨내는 경기 이런 거를 이게 금융당국에서 설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건설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증시 혹은 우리나라 경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무언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약간의 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돈 풀기를 통해서 그거를 막고 그리고는 고금리를 통해서 푼 돈을 다시 회수하면서 인플레를 잡아가는 이런 과정 중의 일부다라고 보시는 것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융당국도 그렇고 뭐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내려와줘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막을 수 있는 한도가 어렵지만요. 은행주들이 최근 배당기대 이런 것들로 이제 올랐다가 주요 은행주들이 오늘 약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금융권에 어쨌든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요.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이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한은 넘겼지만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이 있고 이르면 이제 10월쯤에 그 IPO 해서 15회 연내 상장 가능성도 있던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나 2차전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지만 팩트는 뭐냐 그러면은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자회사가 IPO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과거 LG에너지솔루션의 이슈와 동일한 이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같은 이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 IPO에 의해 가지고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그러면서 약간의 랠리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심리는 개선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이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게 해결되면 분위기는 좋지만 실질적인 걸 따지면 지주사는 가지고 있던 사업회사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지분 가치는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이렇게 분가를 시키게 되면 본 사업에 대한 부담감들은 좀 있는 흐름들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관망세 속에 악재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예. 연휴 전 전략과 눈여겨볼 섹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반도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HBM 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부터 휴장입니다. 하지만 목요일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 혹은 DDR5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나 수혜를 본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진출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던 만큼 그리고는 2025년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우상향이다라고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혔던 만큼 이번 분기에서 하반기 대응에 대해서 혹은 지금 현재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연이어 발표된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보는 것도 이제 연휴를 버틸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시장의 중심에 또 반도체가 살아줘야 지수나 혹은 이제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좀 저점 매수해 볼 만한 관심주 있을까요? 네, 관련해가지고 반도체를 방금도 섹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대덕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 날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핵심은 3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나왔고요. 그리고는 그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내용을 보시면은 하지만 기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이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올려잡겠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심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22일 날 동일하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매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메모리가 좋아지고 HBM이 좋아지면 기판 업계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이게 기술적으로 혹은 앞으로 시황관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소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PCB 쪽의 흐름들이 괜찮을 걸로 본다는 내용이네, 자료를 보면요. 네, 그동안 이때까지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정 혹은 후공정, HBM 관련주 이런 쪽으로 약간 주목을 받았는데 전통의 소부장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조금 반도체 업계 혹은 여의도 업계의 좀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부 이제 HBM 효과로 가장 처음에 올랐던 게 이제 이스페타시스잖아요. 네. 이스페타시스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타 PCB 관련주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덕전자나 심팩이나 뭐 굉장히 많이 빠졌군요. 실적도 사실은 3분기에는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지만 이후의 흐름들이 괜찮다. 눈여겨보자. 일단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미 공지한 사항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2분기가 바닥일 것이고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PCB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보자라는 게 과거부터 있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덕전자, 심텍 같은 기업들은 좀 공부나 이번에 IR에 대해서 실적 발표에 대해서 팔로우해 보시는 게 좀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심텍은 최근의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요.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기판업체 가운데서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심텍을 본다는 게 심팩을 잘못 봐서 이름들이 하도 비슷해가지고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대덕전자 저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었고요. 또 한 기업이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제가 일단은 명절 전후로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가장 큰 뉴스라는 건 결국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 소식이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감론의박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라는 것은 그동안 기다려왔다라는 재료라는 측면에서 심리적 개선이 얼마나 매수세를 부를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단기적으로 관측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뭐 여러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전에 뭔가 한번 매수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는 현재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은 20일 기준으로 집계치를 가져왔는데 공매도 잔고가 총 발행 주식수의 6.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 물량의 9%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공매도 쇼커버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자라는 이런 좀 하나의 좀 결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시결에서는 에코프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에코프로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또 단기적인 심리적인 개선으로 인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상반기부터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에코프로의 실적의 대부분은 에코프로 BM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점, 이 부분을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슈 드리븐에 의해 가지고 그냥 단기성 트레이드 재료로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트레이딩 재료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제 7월 달에는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에코프로가 좀 상단,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최선호주라고 계속해서 언급이 됐지만 7월 말에 한번 좀 큰 트러블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에 의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재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이 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번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딩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저점 매수 종목까지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지금 눈여겨볼 섹터는 결국 이제 반도체 쪽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의 어쨌든 핵심 축으로서의 반도체고 근데 추석 지나고도 만약에 지수가 반도체가 올라가고 지수가 뻗어가지 못한다면 지수가 제한적이라면 결국은 또 순환매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전에 강했던 로봇이나 AI나 또 지금 보면 뭐 5G 이런 게 좀 올라오잖아요. 뭐 엔터주나 이런 쪽 중에서 조금 종목 갇힌 장세라고 봤을 때 좀 괜찮게 보시는 추가적인 섹터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올해 하반기도 결국에는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혹은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유상증자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장세가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캐시플로우 관점에서 혹은 실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업종 중에서는 그나마 엔터 업종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성장한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 같은 경우에는 뭐 미용기기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실적이 늘어나면서 현금이 여전히 쌓여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향후 1, 2년 동안은 좀 더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상증자해서 부담되는 기업은 굳이 언급 안 해도 뭐 대형주들 사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설 투자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쌓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증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아닌 쪽에서 돈을 벌면서 성장성도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가치주를 좀 보자는 시각도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요. 시각을 그런 쪽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테이버 작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